안녕하세요, 초보운전입니다. 오늘은 벨로스터 터보입니다. 먼저 전면부에 있는 이 커다란 그릴을 볼게요. 그릴 사이즈만 보면 요 급 대비 상당히 큰 사이즈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공격적이면서도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 보통 이만한 사이즈를 달고 나오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보면은 안에도 다 뚫려 있어요. 지금 여기는 이 3개 정도만 막혀 있고 나머지는 다 뚫려 있어요. 위아래로는 다 뚫려 있어서 상당히 크고 공기가 잘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했네요. 상당히 크고 커다란 느낌을 주면서 되게 젊은 감성으로 이 당시에 잘 뽑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램프를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i30에 들어갔던 거랑 상당히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페인트로 칠해 놓은 것 같은데 이 차량과 컬러를 맞춤으로써 되게 이쁜 느낌을 주고 있어요. 범퍼도 보시면 되게 굴곡이 있으면서 나름 디자인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래도 사이드댐을 대놓은 것처럼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본넷을 보시면 여기에 이런 디테일을 살린 이 부분은 사실 막혀 있습니다. 근데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스포티한 느낌과 젊은 감성,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하나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느낌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휠을 볼게요. 여기에 크롬으로 꽃무늬 형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크롬 휠이 들어가 있고, 뭐 전체적인 크롬은 아니지만 타이어 사이즈는 225에 45, 18. 이게 아마 순정 사이즈는 아닌 걸로 알아요. 근데 18인치까지는 한 2마디 정도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벨로스터 하면은 모두 아시겠지만 문이 3개예요. 그래서 이쪽은 지금 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1열에 있는 이 문이 되게 길게 뽑아져 있습니다. 유리도 그만큼 길고요. 그리고 이 문이 3짝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앞문은 보통 일반 차량과 비슷해요. 이렇게 사이즈가. 그리고 뒷문은 여기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차의 도어 캐치는 이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치 과거의 스파크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량의 엉덩이를 보기 위해서 차량을 돌렸습니다. 보시면 벨로스터 터보라고 다 박혀 있고 아주 귀여운 와이퍼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등이랑 이 램프, 이 차에서 이 램프가 저는 되게 이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램프 자체도 굴곡이 있고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되게 이런 역동적인 디자인이 요즘 사실 보기 좀 드문 건데 되게 이쁘게 잘 설계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보시면 제가 이 벨로스터에서 가장 좋아하는 싱글 머플러지만 이 트윈으로 가운데 나와 있는 게 되게 이쁘고 매력적인, 그리고 마치 고마력인 것처럼 보이는 느낌으로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마치 M을 보고 있는 듯한 디자인이죠. 헛소리 하지마 임마. 둘 다 진짜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도 바람, 공기 순환할 수 있게 다 이렇게 설계가 되었어요. 되게 가성비 좋게 타기 좋은 그런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 작은 차량의 트렁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트렁크를 열어보겠습니다. 트렁크를 보시면 이 깊이감이 되게 깊어요. 한 이 정도면 한 30cm? 물론 짐을 이렇게 꺼낼 순 없어요. 이 턱이 높아서. 하지만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얘는 팔부착이 가능해요. 그래서 물론 무거운 게 아니고 내가 여자가 아니라면 위로 이렇게 들어서 꺼내는 방식인데 이 깊이감 때문에 생각보다 저는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면은 충분히 괜찮은 트렁크일 거라 생각되고, 보니까 얘가 폴딩이 되네요. 이 앞에 시트가 폴딩이 돼서 짐을 더 길게
때 쓰고 싶거나 뭐 그런다고 하면은 폴딩해서 사용도 가능하고, 활용도 면에서는 되게 괜찮은 트렁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네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쇼바로 고정하는 스타일이고, 아쉽지만 전동 트렁크는 아니에요. 근데 트렁크 자체가 무겁거나 그러지도 않고, 사실 가격을 생각한다면 전동 트렁크에 넣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죠.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면 사실 고장률이 높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이게 고장도 안 나고 훨씬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해요. 트렁크도 충분히 가볍고요. 그럼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구경을 한번 해볼게요. 윈도우 스위치 같은 경우 이 3도어라는 게 딱 나오죠. 이쪽에는 없어요. 이렇게 세 가지 열 수 있고, 첫 번째 거에 오토 기능이 있고 나머지는 그렇게 있진 않아요. 스피커를 보시면 저기 트위터 들어가 있고 디멘션 요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하기에는 조금 불편하지만 요 손잡이가 이렇게 잡을 수 있어서 팔 걸치기에도 편하고 되게 안정감 있는 느낌을 줘요.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신선하죠. 특히 이 당시에는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충격적인 디자인이었어요. 차에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쪽에 뭐 옵션이 많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옵션들, 뭐 계기판 광량을 조절한다든지 에코 모드, 그리고 여기에 전자동 사이드 미러가 장착돼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 페달이 되게 이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연식 생각한다면 이 당시에 이 오르간 형식으로 해서 이 디자인 되게 이쁘게 잘 뽑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을 보시면 차주분께서는 이 커버를 씌워놨고, D컷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볼륨이나 모드 변경할 수 있는 리모컨이 있고, 반대쪽에는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리모컨이 달려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사실 되게 베이직한 느낌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패들 시프트가 숨어 있습니다. 운전의 재미를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장치죠. 그리고 계기판을 보시면 안쪽에 벨로스터라고 되어 있으며, 반은 디지털이고 반은 아날로그,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기판이죠.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 모양은 이쪽이 더 튀어나오면서 되게 공격적으로 그리고 되게 스포티한 그 감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계기판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키 꽂는 곳이나 스타트 버튼이 없습니다. 벨로스터 같은 경우는 짜자잔, 센터 패시아 중앙부 이쪽에 스타트 버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스타트 버튼을 이쪽으로 뺀다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놀라운 거죠. 저런 거를 생각도 안 했었고, 그리고 전체적인 센터 패시아의 모습입니다. 가운데 부분은 하이그로시를 쓰면서 나름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하려고 했으면서, 나머지 그 외적인 거는 플라스틱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소나타, YF 소나타, 그리고 그랜저, HG 그랜저들과 비슷한 느낌의 공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열선도 다 있고 비상등도 누르기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어봉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아쉬워요. 이 당시에 나온 아반떼와 동일한 기어봉을 사용했는데 이 밑에 이 판만 좀 다른 것 같고, 이 기어봉 자체는 조금 아쉽습니다. 요즘 벨로스터 N 나오는 걸 보면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벨로스터에 대놓고 숨겨진 수납 공간입니다. 이 안쪽으로도 이렇게 또 집어넣을 수 있게 공간을 빼놨어요. 이런 거는 진짜 국산차들이 정말 잘하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잡을 수 있게. 요즘에는 이런 방식으로 나온 차들이 좀 있는데, 이땐 정말 벨로스터는 혁신이었습니다. 이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컵홀더도 이렇게 2구짜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뒷자리가 살짝 뒤로 빠진 느낌이어서 조금 사용에 불편함은 있는데, 그래도 2구 다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납함은 이렇게 1단 2단으로 열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깊어요. 제 손이 다 들어가고도 남아요. 그러면 기본 거의 30cm 가까이 되는 건데 25에서 30은 되는 것 같아요. 되게 깊은 수납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시방을 보시면 여기에 눌러서 뺄 수 있는데, 사실 뭐 이건 공간이 넓은 건 아닌데 수납이 불편하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딱 진짜 쓰기 편한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 벨로스터를 보시면 이 위쪽 대시보드를 카본의 느낌을 살짝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재질이나 질감은 카본은 아니지만 조금 그런 느낌을 많이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선루프도 있어요. 선루프로 개방감을 더 넓게 느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차가 낮다 보니까 선루프를 오픈을 안 하면 조금 답답해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 차의 힘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트입니다. 딱 여기에 터보라고 적혀 있으면서 세미버킷 시트로 제작되어서 이 핸들링 할 때 움직임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운전석 쪽은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뒷자리로 넘어갈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도어 캐치를 열고 두렵지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론 이 시트를 앞으로 뺀다면 다리에 이 무릎 닿는 여유 공간이 있겠지만 일단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오히려 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밀고 있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밀고 있는 게 이 목으로, 머리로 이 위를 밀고 있습니다. 저는 앞을 못 봐요. 지금 계속 제 무릎만 보고 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상태로 가다가 방지턱 넘으면 부러지거나 디스크가 오거나 뭐라도 하나는 올 것 같아요. 정말 체구가 작은 분이 아니시라면 그냥 두 분만 타시고, 체구가 작으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 옆자리도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러고 있는데 비슷한 상황이 올 거예요. 정말 허리를 거의 다 빼고 다리를 다 벌려서 앉으면 이제 상체가 맞습니다. 대신에 보시면 이렇게 하체가 맞지 않아요. 하체를 포기하시든지 상체를 포기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둘이 타기엔 정말 좋은 차 같아요. 그리고 이 차는 가운데에 플라스틱으로 이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사람이 못 앉아요. 앉으면 엉덩이 박살 납니다, 이거. 그리고 뒷자리를 위한 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 팔걸이는 따로 없습니다. 그 팔걸이 대신에 이런 수납함을 만든 거고요. 그리고 반대쪽 문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듯이 창문을 열 수 있는 창문이 아니에요. 그냥 스피커가 있고 손잡이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왜 해놓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구색 맞추기 같은데 의미는 없죠. 일로 문을 열거나 닫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손잡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옛날 현대에서 했던 광고가 생각나요. 유럽이나 이런 곳에서는 저쪽에서 내리는 게 위험하다고 문을 세 짝으로 만들었다, 반대편만 열린다 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그럼 다른 차들은 다들 너무 위험한 차죠. 이 뒤에는 이렇게 아까 트렁크를 보셨던 것처럼 막고 있어서 안에서 오는 소음을 최대한 줄이는, 해치백 특유의 그 오는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보통은 저 뒷유리만 이렇게 딱 있는데 이 차는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인지 뒷자리 머리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가 더 있어요. 뒷유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저걸로 뭐 뒷차량을 본다거나 이러기는 좀 힘들고 그냥 개방감을 위해서 놔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개방감이 도움이 안 되네요. 이 벨로스터가 처음에 나오고 처음 런칭했을 때 그때 기억이 되게 선명해요. 그 당시에 제가 일하던 곳에서 런칭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충격적이었어요. 일단 이 3도어라는 거 자체 너무 놀랍고 두 개의 문짝이 또 다르고 사이즈가,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와 이쁘다, 그리고 되게 스포티하다, 젊은 감성에 저 정도 금액대에 되게 좋은 차가 나왔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게 까보고 나니까 이 터보 모델이 아닌 경우는 출력이 반대로 부족했죠. 아무래도 1.6 아반떼와 동일한 세타 엔진이 들어가면서 그때 좀 말이 많았어요. 실제 터보가 아닌 모델을 사신 분들은 생긴 거는 스포츠하고 스포티성이 되게 강해 보이는데 너무 안 나간다, 차가 너무 안 나가고 느리고 밟으면 막 얘는 막 터지려고 하고,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실제로 제 친구도 그 당시에 그 얘기를 엄청 많이 했었고요. 근데 반대로 그거를 이겨내고 출력적인 부분을 보완시켜주는 모델이 바로 이 터보 모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벨로스터 N이 있지만 그 차량 금액이 조금 더 부담스럽고 이 감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차량은 벨로스터 1세대 터보 모델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주분께 키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동을 걸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나가는 것도 딱 국산차 세팅이 된 것처럼 정말 발 살짝 올려도 잘 나가는 그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핸들감도 국산차 치고 되게 묵직해요. 이 묵직함을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바닥의 질감은 되게 하드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1.6인데 이 붙는 속도감이나 이런 게 상당히 괜찮아요. 요 주변이 방지턱이 지금 많아서 이렇게 넘어보고 있는데 확실히 이런 차 특성상 놓으면은 되게 잘 읽혀요. 뭐 누군가에게는 그게 운전의 재미의 요소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이런 느낌 싫다, 근데 뭐 이런 느낌 싫으시면 사실 애초에 이 차를 구매하시면 안 되고 그냥 요런 거는 감내하시면서 타셔야 될 거예요. 요즘 저런 걸 보면 기분이 좋아. 초보 운전이 붙어있는 차들이 있는데 저런 걸 보면 되게 제 채널 홍보하는 것 같고 기분 좋네요.
4.6이라서 조금 가속력이 아쉽다면 아쉽지만 이 정도면 감안하고 탈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요즘에 벨로스터 N 혹은 그런 차량들이 궁금하거나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차량에 이제 비용적으로 좀 부담이 된다고 하시면 그 대안으로 이 벨로스터 1세대 모델의 터보를 구매하시는 것도 정말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차량은 제가 뭐 딜러가 아니기 때문에 전산을 보고 있거나 이러진 않지만 한번 봤었어요. 보니까 1000만원 미만 정도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금액 대비 정말 괜찮은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량 운행 질감 중에서 이 하드한 느낌도 되게 잘 표현하고 잘 느껴지면서 그래도 괜찮게 만든 차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 이 토크도 나쁘지 않습니다. 치고 나가는 토크도 좋고, 그리고 차량에 이렇게 움직이면 스포츠 모드 가능합니다. 이거는 사실 되게 크게 달라지는 느낌은 없어요. 좀 RPM을 조금 더 쓴다 정도? 막 체감상 속도가 붙는다거나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거의 가변배기 수준인 것 같은데, 치고 나가는 걸 보면 되게 막 다이나믹한 그런 효과를 느끼진 못하는 것 같아요. 반대로 그냥 기본 드라이브를 놓고 달려도 괜찮은 주행 질감을 느낄 수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이게 주행 질감이 미니랑 비슷하네요. 놓으면 느껴지는 거나 뭐 초반에 있는 그 토크나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재밌는 차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 핸들이 묵직하다는 거, 그게 정말 저는 큰 장점인 것 같고, 지금 밟아보니까 살짝 밟아보니까 괜찮아요. 확실히 터보, 그래도 내가 터보를 달고 있다, 나는 그냥 일반 벨로스터가 아니다, 난 터보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확실히 힘도 괜찮고, 만약에 요즘에 뭐 세컨카로 조금 펀 드라이빙을 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이 차를 선택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재밌게 탈 수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타면 탈수록 그런 게 느껴지고, 이 금액대에 이 정도 재미를 줄 수 있는 차가 몇 대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면서 되게 재밌네요. 진짜 저는 이 무거운 핸들을 되게 선호하기 때문에 이 핸들의 묵직함이 진짜 가장 마음에 들어요. 이 차는 정말 국산차에서 느끼기 힘든 그런 묵직함이 있는 차입니다. 이게 진짜 이 차가 수리비도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차다 보니까 어쨌든 국산 부품 자체가 수입차 대비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재밌게 그리고 즐겁게 드라이빙을 하고 싶다면 이 차는 되게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벨로스터 1세대 터보 모델을 시승을 했습니다. 타보니까 더 재밌고 더 매력적인 차량이라는 게 느껴지고, 정말 저렴한 금액대에 펀카 혹은 세컨카로 타기에는 손색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충분히 현역인 차량이니까요.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